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1에서 3까지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고요. 2번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에서 3까지 변했기 때문에 델타 x는 3에서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y는 f3에서 f1을 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3을 구하시면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4를 하면 1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1을 구하시면 1의 제곱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1에서 4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5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델타 x는 바로 2가 되는 부분이고 델타 y는 13에서 5를 빼시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고 있죠. 그래서 델타 x 자체가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에서 뭘 빼면 된다? a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델타 x가 남는 부분이고요. 분자 a 플러스 델타 x에서 a까지 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fa 플러스 델타 x는 여기 있는 x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4에서 a 제곱 플러스 4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x가 되겠고요. a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x도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괄호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거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소거가 되고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델타 x분의 2a 곱하기 델타 x에다가 우리가 델타 x의 제곱이 남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2a 더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00m의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사람의 x초의 높이를 ym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0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높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1에서 3까지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고요. 2번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은 1에서 3까지 변했기 때문에 델타 x는 3에서 1을 빼시면 되겠고 델타 y는 f3에서 f1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그럼 F3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3은 우리가 여기서 X에다 3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3의 제곱 9입니다. 5, 9, 45. 그래서 마이너스 45에다가 100을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55가 되는 문제이고요. F1을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00은 95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럼 델타 y는 바로 55에서 95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분의 얼마죠? 2분의 마이너스 40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0이고요. 단위로 우리가 붙여주시면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은 우리가 역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셔야 되는데 델타 x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말 그대로 a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델타 x에서 바로 fa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모는 델타 x만 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하신 다음에 뒤에다 100을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fa를 구하시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델타 x분의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에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 100 자, 빼기. 그 다음에 괄호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빼기 10a 곱하기 델타 x 빼기 5 곱하기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 뒤에는 100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거가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5a 제곱과 마이너스 5a 제곱이 소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델타 x분의 우리가 마이너스 10a 곱하기 델타 x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남죠.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델타 x를 우리가 약분해 주시면 10a가 되겠고요. 그다음 뒤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 델타 x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단위를 붙여주시면 미터 퍼 세컨드만 우리가 붙여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때 x제곱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fx 자리죠.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면 이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 몇 차 함수죠? 예, 바로 이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는 우리가 포물선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다? 꼭지점이 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이고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x가 어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여기 1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보이시죠? 근데 1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디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면 역시 어디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y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다?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fx에 있는 부분이 바로 유리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리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1보다 자 우리가 분자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 가까이 간다는 말은 x는 뭐는 아니다. 마이너스 1은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fx가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는요,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자, 여기서는 아까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분수식에서는 절대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뻥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면 x 플러스 우리가 4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면요, x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고 y절편은 4가 되는 직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쭉 따라가면 y값이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더라도 우리가 y값은 얼마다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y가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뭐가 되냐면 바로 극한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우리의 극한값을 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42쪽에서 극한의 성질 5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fx가 여기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x로 우리가 더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제일 처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두 개의 함수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바로 3x 제곱 하고요.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의 성질에서 극한의 성질에서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개수는 바로 여기 리미트 앞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되겠고요. 자, 그 다음 x제곱은 x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분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금 x가 어디에? 그렇죠.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나올 때까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를 해주시면 리미트 x제곱이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부분이 자, 여기가 얼마지요? 우리가 당연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는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얼마다? 1, 여기도 얼마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3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1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fx가 자 분수식 형태로 나와 있죠. 이때는 최대한 식을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 말은 2차식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3이 나오고요. 자, 분자를 인수분해 하시면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x가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죠? 자,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이 말은 x는 뭐는 아니다? 1은 아닙니다. 그래서 x-1이 우리가 뭐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좀 약분이 돼서 좀 간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약분이 되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 자, x-3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극한의 성질에서 자,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눗셈에 해당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각각 어떻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요.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각각이 또 뭐다?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우리가 분리를 하시면 x로 갈 때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분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하고 3은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하고 3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구하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아까 x가 나올 때까지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도 얼마다? 1. 그래서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은 다음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부분입니다. x는 2에서 미분계수는 결론은 뭐죠? 그죠? f'2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뭐가 되겠어요? 그죠? 기준이 바로 2가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델타 x에서 뭘 빼야 된다? F2를 뺀다라고 하는 것이 F'2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f2가 바로 여기 있는 x는 2에서 미분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 풀이에서는 이 위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으로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우리가 적었듯이 요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여기는 x, fx는 4x-3에서 여기는 x에다 뭐를 대입한 거다? 그죠? 2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2 플러스 델타 x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이니까 여기는 x에다 뭐를 2를 대입한 값을 뒤에다가 빼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계산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예, 일단은 델타 x 부대 그러면 괄호 풀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4a는 8이고요. 그 다음에 4델타 x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다?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되죠?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에서 3 빼면 5가 되고 또 5를 빼네요. 예, 그리고 뭐가 약분이 되냐면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단 말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요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델타 x가 뭐는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요거였죠.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럼 x-2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fx가 4x-3입니다. 그러면 4x-3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f2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f2가 얼마였냐면 바로 4 곱하기 빼기 3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였냐면 바로 우리가 8에서 3 빼면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4x-3 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4x-8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자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뭐로 묶어준다? 그죠? 4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x-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x가 지금 어디 가까이 가고 있죠? 그죠? x가 2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x는 뭐는 아니다? 그죠? 2는 아니에요. 그래서 x-2가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로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도 3x제곱 더하기 1 이차함수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죠. 정의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2 플러스 델타 x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죠? 2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 단계를 한번 적어보시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곱이니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 플러스 4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시면 더하기 1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뒤에 3, 4, 12에다 1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산 한 번 더 해주시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그럼 괄호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12 더하기 12 델타 x 그 다음에 3 곱하기 델타 x의 제곱 그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13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구가 될 게 좀 보이죠? 바로 12하고 1을 더하면 13입니다. 그래서 그 13을 빼주면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델타 x가 0으로 간단 말은 델타 x는 역시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델타 x 약분되네요. 그래서 여기 얼마 남는다? 12가 남고요. 델타 x 제곱인데 델타 x도 나눠요. 그래서 델타 x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델타 x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만 남는다? 1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f'는 바로 12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함수 fx가 ax제곱 더하기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5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5죠. 요거는 우리가 나타내면 f'1 자체가 얼마다?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미분계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f'1 하면 첫 번째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바로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이걸 이용해서 바로 f'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쵸, f'1을 구하라 라고 하면 x-1분의 fx-f1을 구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다 극한값 x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 1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시면 f'1이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 교과서 풀이집에는 요 앞에 있는 방법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뒤에 있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럼 f'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의 자체가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우리 x-1분의 fx-f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럼 fx는요 여기 있는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f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1을 구하시면 우리가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1분의 ax제곱 더하기 3 빼기 a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a 더하기 3이죠. 예, 그러면은 괄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풀어보시면 바로 x-1분의 ax제곱 더하기 3 빼기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소거가 될 것이 보이네요. 자, 뭐가 소거가 됩니까? 저 3하고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소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를 좀 할 게 보입니다. 자, ax제곱이고 a네요. 그러면 뭐로 묶어줄까요? 그래서 a로 우리가 묶어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인수분해할 게 눈에 보이네요. 자, 바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에 가까이 갑니다. 그럼 x가 1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는 뭐는 아니다? 1은 아니고요. 그럼 x-1이 0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약분이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ax 플러스 1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x가 1에 가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는 건데, 자, 그게 얼마라고요? 그죠?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a는 얼마로 구할 수가 있냐면 2분의 5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Q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CQ가 100분의 1 Q제곱 더하기 4Q 더하기 2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위가 만원이죠. 그럼 여기 있는 2만은 바로 2천만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1번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미분해야 된다고 도함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 C'Q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시면 자, 2가 우리가 개수로 내려오고요. 그다음 차수 하나 줄어들죠. 그 다음에 4Q는 우리가 바로 4가 됩니다. 약분을 하시면 50분의 Q 더하기 4가 바로 C'Q가 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101번째 제품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 C100 101-C100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무슨 개념이 되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제품 몇 개 생산한 거죠? 한 개 더 생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보는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CQ에다가 처음에 101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1을 제곱하고 막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C101에서 우리가 C100을 우리가 빼시면요, 약 6.0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C'100의 값을 구하고 2의 값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선 설명에서 바로 평균 변화율하고 거의 여기 있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계의 개념이 도함수의 개념이 된다라고 앞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Q가 우리가 바로 50Q 더하기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C'100은 얼마가 되냐면 50분의 100 더하기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면 6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6.0이라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바로 한계의 개념이 도함수의 개념하고 같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어떤 제품 Q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CQ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분의 1 Q제곱 더하기 3Q 더하기 7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처음 500개를 생산하고 100개를 추가해서 생산할 때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 비용을 물었습니다. 바로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500개를 생산했는데 10개를 추가 생산했대요. 그럼 10개 추가 생산하면 몇 개가 된다? 그죠? 510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C510에서 뭘 빼야 된다? 그죠? 우리가 바로 500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변화가 몇 개라고요? 10개를 우리가 추가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분의 C510에서 C500을 빼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10을 제곱하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된 걸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510을 구하시면 2256.0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500을 구하시면 2225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1.01이 나와서 31.01을 우리가 10으로 나누면 3.10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생산용 500개일 때 한 개의 비용을 물었네요. 그럼 한 개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바로 C'Q를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만분의 1 Q제곱을 미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Q가 되는 부분이고 뒤에 3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바로 5000분의 1Q 더하기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C'500을 물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5000분의 500 더하기 3이 나오거든요. 자, 5000분의 500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겠죠? 10분의 1이 0.1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3.101이었고 미분계수가 3.1이 나오는 부분이죠.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개의 개념이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땐 도함수를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개의 비용은 바로 총 비용의 도함수로서 유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x가 0이 되는 x 값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바로 f'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x 세제곱을 미분하시면 이제 6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x 제곱을 미분하시면 6x가 나옵니다. 자, 이름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구하시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는 6x로 묶어내면 x-1이 남게 되죠. 자, 그럼 여기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x는 뭐다? 0하고 1이 나옵니다. 이 표 많이 보셨죠? 증가함수에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극대극소에서 구할 때도 이 표를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f'x가 뭐 되는 값이다? 0이 되는 두 값인 0하고 1에서 우리가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뭐한 구간, 그죠? 0보다 작은 구간과 그리고 0에서 1 사이, 그리고 1보다 뭐다 큰 구간에서 f'x의 부호를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증가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6x의 x-1이라고 하는 우리가 f'x의 범위입니다. 그럼 x가 음수니까 6x에서 여기 음수고, 자, x-1도 그럼 역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 곱합니다. 음수 곱하시면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0에서 1 사이면 우리가 x-1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을 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양수고 하나는 뭐다? 음수죠. 그럼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음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면 x-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6x, x-1은 다 곱하시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 다음에 f'x가 음수면은 감소, 그 다음에 f'x가
플러스면 바로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로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면 극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죠? 그죠? 바로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돌아서 하면 여기가 바로 극대가 된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값을 구한단 말은 그것은 무슨 값? 함수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예, 바로 F0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극소는 뭐가 된다? F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0을 구하시면 이때는 F'X에 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어진 함수인 Fx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요. 우리가 2 빼기 3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 얼마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극대값, 여기가 뭐다? 극소값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를 완성하실 때 우리 함수값 적어주시고요. 극대, 극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어디서 가진다고요? 예, 바로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함수값을 가질 때 바로 그 값을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르고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바로 함수값을 적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주어져 있고요. 요거에 뭐를 구해봐라? 그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예제에서 살펴보셨듯이 그 값을 구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죠? f'x를 구하셔야 되고 그게 0이 되는 값에서 바로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f'x가 0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x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x의 부호를 우리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표입니다. 요 표 기억하셔가지고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준이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방금 구하셨습니다. 얼마와 얼마죠? 그죠?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간이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구간과 그리고 3보다 큰 구간으로 나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뭘 구하시면 된다? 그죠? 우리가 f'x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가 f'x는 바로 3의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1의 범위와 x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하시면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3은 그 양변에다 3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역시 음수가 되겠죠. 그럼 둘 다 음수입니다. 자, 곱하면 뭐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플러스 1은 1을 더하시면요. 0에서 우리가 4 사이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우리가 3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어디 사이다? 0 사이에서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x 플러스 1은 우리가 양변에 1을 더하면 x 플러스 1은 4보다 크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양변에 3을 빼면 되기 때문에 역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은 증가감소를 나타내시면 돼요. 자,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뭐다? 증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과 극대 극소는 어떻게 구분하셨죠? 그죠? 우리가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돌아설 때 여기가 뭐다? 바로 극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가 뭐가 된다? 바로 극소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함수 값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선 볼까요? 그럼 fx는 어디에서 우리가 극값 극대겠습니까? 그래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대값 구해 주셔야겠죠? 예, 그러면 극대값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 구하시면 바로 f-1이 됩니다. 그럼 f-1 그럼 어디다가 넣을까요? 그죠? 원래 함수에다 우리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의 세제곱 하면 -1이고요. 다음에 -3 곱하기 -1의 제곱은 -3입니다. 그다음에 -1 대입하시면 -9 곱하기 -1은 +9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5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극대값 얼마다? 10. 그래서 극대이고 바로 극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극대값은 바로 f-1로서 얼마다?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극소값 우리가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소를 구해주시면 바로 10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극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바로 x는 어디에서? x는 3에서 무슨 값이 뭐가 되냐면 극소이고, 극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바로 얼마다? f3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3을 위에다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3의 세제곱 27입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9인데 93 얼마다? 27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3구 얼마다? 27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5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소모가 되고요. 마이너스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극소값 마이너스 2. 그래서 바로 극소값은 f3으로서 마이너스 2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바로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서 증가 감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Q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 함수 CQ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CQ가 Q 세제곱 마이너스 18Q 제곱 더하기 120Q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 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될 때 생산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평균 비용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비용 함수는 영어로 하면은요, average 우리가 co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AC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AC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앞에서 보셨습니다. 뭐죠? 평균이란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나눠주라고요? 그죠? CQ를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Q, 즉 그 제품 개수로 우리가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AC 평균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Q로 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Q제곱 마이너스 18Q 더하기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참수다? Q에 대한 이참수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계 비용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계 비용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marginally 코스트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MC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CQ를 우리가 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한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C'Q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Q제곱 마이너스 36Q 더하기 얼마다? 120이 바로 한계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이라는 평균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개수로 나눠주시고 한계라는 용어가 나오면 미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 함수와 한계 비용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될 때 생산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점, 자, 그래프 그릴 때, 자, 일단은 Q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품의 개수죠. 그래서 반드시 Q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가로축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축이 보통 우리 X축이라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Q가 우리가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Q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세로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는 AC와 MC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프 한번 각각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은 둘 다 y절편은 얼마다? 그죠? 우리가 120, 0,12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q가 0보다 크면 왼쪽에선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AC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CQ 자체가 우리가 q제곱 마이너스 18q 더하기 12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8q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의 반 9입니다. 그러면 9의 제곱 얼마다?
우리가 81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81은 그대로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Q 마이너스 우리가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120에서 우리가 81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81을 빼면 얼마가 되죠? 예, 바로 3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은 여기가 120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 얼마다? 39. 39는 한참 밑에 내려오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9가 제가 너무 크네요. 근데 사실은 Q하고 여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타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전부 잘못 그린 포물선이 좁은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Q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일사분면에만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CQ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CQ는 3Q제곱 마이너스 36Q 더하기 120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주시면요. Q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죠? 12Q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표준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반, 6입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죠? 36,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36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으로 묶어내주면요. Q-6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바깥으로 나갈 때 108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더하기 얼마다? 120이네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3에 Q-6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럼 아빠가 표시했던 게 아까 요게 뭐였냐면 바로 ACQ의 우리가 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MCQ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MCQ는 꼭지점이 얼마다? 그쪽 꼭지점이 6, 우리가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훨씬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MC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이제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계 비용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CQ를 보셔야겠죠. 그럼 극소가 된다 말은 감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증가로 돌아가서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다? 최소값 구할 때 그거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때 생산량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Q를 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Q가 얼마다? 바로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Q 자체가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극소의 생산량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Q가 6일 때, 즉 답은 어떻게 되냐면 6단위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이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 비용 함수는 AC라고 부르고요. 자, Q를 뭐로 나누면 돼요? Q로 나누시면 되고요. 한계 비용, 한계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은 MCQ라고 하고 C'Q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둘 다 이참수 그래프죠? 그래서 이참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